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요즘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책을 추천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오늘은 특별히 책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인생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형광펜을 칠하고 다음에 또 볼 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겁니다. 빽빽하죠? 그만큼 이 책은 저에게 큰 영감이 됐고 또 저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재 부자이십니까? 부자가 아니니까 현재 이 채널을 보고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부자가 아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닌걸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걸요? 부자들은 악하잖아요. 저는 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또 이 생각들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헛소리냐고요? 책에 나온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연봉이 8억이나 되는 엄청난 고소득자였고 9년이나 넘게 그 수익을 유지할 정도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수중에는 항상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다 써버리거나 빌려줘 버리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그의 순 자산은 항상 제로를 유지했죠. 그리고 스티븐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 그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더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스티븐의 무의식에는 부자들은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고 돈은 욕심이고 그것은 당연히 나쁜 거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박히게 됩니다. 스티븐은 엄마를 사랑했기에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수중에 돈이 일정 수준, 즉 먹고 살 정도의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마다 돈을 없애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더러운 돼지 취급을 받을 거니까요. 여러분, 스티븐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마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되겠어요? 둘 중 하나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무의식은 전자를 택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쪽이 논리적인 선택인 듯 하지만 사실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무의식은 언제나 감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부자도 결과입니다. 건강도 결과입니다. 결과, 즉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재 부자가 아니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내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변화하고 행동시키게 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도 정말 너무 유명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책도 정말 많은 포스트잇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고 새기고 싶은 문장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이 책은 재테크계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한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이 부자 마인드에 관한 책이라면 이 책은 마인드와 더불어 금융지식을 올리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부자가 되는 길에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길로만 가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책도 꼭 2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입니다. 보통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까지는 다 읽으시는데 2까지 읽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2까지 꼭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2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책은 사람들을 돈을 얻는 출처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는데요. E. 봉급 생활자, S.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B. 사업가, I. 투자가, 이렇게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E거나 S입니다. 직장인은 당연히 E겠죠. 물론 저도 E입니다. 자영업자와 더불어 변호사, 판사,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모두 S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려면 E나 S가 아닌 B와 I, 왼쪽에서 오른쪽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S와 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S는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고 B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B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해 시스템을 운영되도록 합니다. 반면에 S는 자기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결국 S는 한계가 있고 본인의 시간이 자산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B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거기에서 빠져도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확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즉 기요사키는 B나 S가 아닌 B가 되기를 강조하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I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B가 되는 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I가 되는 것, 즉 투자자가 되는 건 필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채널의 목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제 채널을 보고 I가 될 수 있게 방법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게 제 채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요사키는 4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I가 되는 법은 알겠어. 꿈나무의 채널을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B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업가가 되는 건 정말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이 책만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은 아마 그래, 자기 사업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난 사업을 할 만한 아이디어가 없는걸?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야? 너무 막막해. 나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해도 될까? 망하면 어떡해? 등등 수많은 장벽에 가로막힐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책을 더 추천합니다. 바로 이 책. 아주 특별한 성공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성공한 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7가지의 법칙을 차례로 소개하는 책인데요. 저는 비록 사업가는 아니지만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로서 이 책에 공감 가는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압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책의 첫 챕터가 빅 아이디어를 찾아라입니다. 저는 이 책의 챕터대로 하나하나 클리어하면 나도 심사임당님 같은 유튜버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튜버로서 특히 또 공감이 됐던 챕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3번째, 아바타를 만들어라 라는 챕터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두가 당신의 고객이 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도 아니라고 하죠. 자신의 콘텐츠를 소비할 단 한 사람, 완벽한 소비자를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바타는 어느 정도 완벽해야 하냐면 1. 아바타는 몇 살인가? 2. 남자인가 여자인가?
3. 결혼은 했는가? 4. 아이는 있는가? 직업은 있는가? 취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 야망, 희망, 꿈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화해서 내가 설정한 아바타 한 명의 콘텐츠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유튜브를 구상할 때만 해도 이걸 생각하고 구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제가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바타는 바로 과거의 저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몰랐죠. 재테크를 하라는 건 알겠어. 주식? 부동산? 그래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돼? 임장은 어떻게 가는 거야? 부동산은 가서 뭘 물어봐야 돼? 누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방법을 보여줘. 이게 바로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 때 항상 과거에 제가 궁금했던 거, 답답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나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이 책의 6번째 챕터에는 협력 집단을 꾸려라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협력 집단의 중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혼자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 외롭기도 하고 혼자 하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긴 여정에 나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협력 집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했지만 당장 어떻게 협력 집단을 만들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는 어떤 식으로 협력 집단을 꾸려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책대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챕터는 바로 마지막 챕터, 황금의 샘이라는 챕터입니다. 이 부분에는 책의 저자가 2012년부터 성공한 기업가들 2,500명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들을 정리해 놓은 챕터인데요. 이 마지막 챕터만 봐도 저는 이 책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명 깊었던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허락은 오직 자기 자신의 허락이다. 이건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기회이며 당신의 길이다. 매일 1%씩 나아지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확실한 길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될 뿐이지만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바보가 된다. 실패는 대부분 한 번 비용을 치르면 그만이다. 후에는 대부분 비용이 반복해 발생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오래 간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라.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이 책을 광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처음 읽었을 때보다 2번째 읽었을 때 얻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나도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다. 나도 E나 S가 아닌 B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출판사 쪽에서 책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렇게 책을 5권이나 보내주셨는데 한 권은 제가 소장하고 나머지 4권을 구독자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후 댓글에 아무 말이나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공지로 당첨자 4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8일 토요일까지만 이벤트 신청을 받고 다음날 일요일에 바로 당첨자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은 공지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메일 주소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과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차선 이 2권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시면 이 책들이 왜 유명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치만 이 책들도 꼭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부자가 되도록 도와준 책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런데 이 책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방망이를 휘둘러야 홈런은 못 쳐도 안타라도 치는 겁니다.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 책들부터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렇게 종종 책 추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